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철저한 치아 건강 관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해서요. 구강 건강이랑 뇌동맥류나 뇌졸중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비파일 뇌동맥류 환자에서 동맥류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연구였는데요. 그 울퉁불퉁하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동맥류에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룩불룩한 것들이 파열이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정한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앞으로 저걸 가만히 놔두었을 때 파열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비파열 뇌동맥류의 형성이나 불안정으로 인한 파열 이런 거와 관련된 위험 인자로 알려진 흡연이나 고혈압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덴탈 인펙션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논문을 보고 같은 키워드로 조금 더 논문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서울 아산병원 치주과의 김수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수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치과 치주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주염, 치연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치주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예. 일단은, 치주염, 치과 용어로 쓰는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우리가 설명할 때 잇몸병이라고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있으면 치아 주변에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치아를 받쳐주는 치조골, 뼈, 그 치아 주변 조직이 파괴되는 질병을 모두 포함해서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병이라든지 또는 풍치라고도 예전부터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의 중요성은 주로 이제 30대 이후에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치주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밝은 핑크색 빛으로 이렇게 치아 사이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옆에 부분들을 잇몸, 치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탐나게 생긴 이 잇몸이네요. 예, 그렇죠.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처럼 이렇게 붉게 막 부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또 더 진행되거나 치석이 잇몸 밖에뿐만 아니라 잇몸 속에도 많이 생겨서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미 치아가 건들건들 흔들리고 이제 곧 치아를 빼야 될 상황까지 도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염이란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치아 주변에 있는 세균성 시스테와 몸의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치아 주변에 그 조직이 이렇게 파괴된 질환을 통칭하여서 치주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병 그러면 이제 치주염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제 그게 되에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치주 질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나 어떤 그런 사인이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잇몸병의 증상, 치주염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네. 또는 뭐 최근 들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음식을 잘 못 씹겠다고 말하시거나 또는 잇몸이 들뜨고 고름이 찬 것 같다. 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입냄새가 심한 것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증상은 보통 초기에는 잘 모르다가 별로 아프지 않다가 이제 이게 뼈가 많이 파괴가 돼서 이미 치아도 흔들리고
이제 치료가 어려운 단계가 돼야지만 음.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주염의 경우에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목이 나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외래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수가 무려 1673만 명에 이릅니다. 성인 반수 이상이 다 이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심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하여튼 잇몸 질환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고요. 이 수치는 흔히 이제 감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이제 병원에 가는 빈도수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전체 질환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잇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쭉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조기 발견 또 조기 치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치주 질환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뇌동맥류하고의 관계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신 질환과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문제는 결국은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치태, 치석, 치아 주변에 이제 나쁜 것들이 껴서 염증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 표면에 있는 것들은 다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신질환과 연관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치아 그 뿌리 주변에 모든 표면적을 합쳤을 때 보통 성인 본인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허벅지에 만약에 자기 손바닥만한 종기가 났다면 네. 당장 응급실로 대부분 달려가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입안은 이제 항상 여기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세균들이랑 체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곳인데 그런 염증이 있는데도 보통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세균들에 의한 염증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세균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군요. 그죠? 네.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가 예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주질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1990년도 이후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연구를 하다 보니 점점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반대로 전신질환이 더 심해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면서 그런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치주질환의 영향을 받는 전신질환들로는 먼저 대표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내혈관계 질환,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내분비와 관련된 당뇨병, 네. 예. 그리고 임산부에 있어서 조산이나 자간전증 같은 그런 임신 시 부작용과도 연관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와 관련된, 그러니까 입원 시에 뭐 폐렴이 걸린다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우리 전신 질환 중에 걸쳐져 있지 않은 게 없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제 여러 질환들을 조사해 봤더니 심지어 뭐 발기부전,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뭐 흡연이든 비만이든 이런 만성 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위험 인자가 치주질환에서도 동일하게 위험 요소로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동맥경화증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큰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저희들 그 뇌경색 환자분들 과거에 리포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경동맥 협착증 때문에 내막질저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경화반을 덜어내 가지고 배양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세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치주 질환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프로피로모나스 피증지발레스.
그 얘기가 또 많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우리 뭐 폐렴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균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제일 많이 그래도 연구가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모든 혈관들이 통하겠지만요. 네.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많이 연구가 돼 있긴 한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서 이제 치주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직접적인 관계 요소에 있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마커로 보는 이제 염증 지표들, 다양한 염증 바이오마커들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그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세로마라고 하죠. 동맥 네, 경화반. 경화반에서 실제로 봤더니 거기에서 구강 내의 가장 대표적인 치주 질환이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피징지발리스나 네. 그런 대표적인 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관계로 얘기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담배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그런 혈관 관련 질환과 치주 질환이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단순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했느냐 하는 데는 아직도 이견은 있지만 예.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테레미아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균혈증이라고 하죠. 균혈증. 예, 균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구강 내에 치아 주변에도 혈관도 많이 분포하고 네. 거기서 염증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하면서 거기에 있던 균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을 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자극이 닿으면 거기서 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된 다른 최근 논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박테레미아, 이제 균혈증이 생겨서 균들이 혈관을 타고 지나오면 이제 요 아랫부분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관 쪽으로 이 균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염증 세포들이 혈관벽을 통해서 주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면역 반응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이런 아세로마 같은 것이 생기는 거에 관여한다라고 이렇게 모식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식도에서 지금 그 박테레미아에 의한 지금 그 벌레, 예. 그 핑크색 벌레를 그려놨는데요. 예. 그 벌레만 빠지면 그냥 동맥경화증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다 보여주는 건데 예. 지금 저 균들 때문에 동맥경화 반응이 더 급속하게 일어나고 또 저것들이 또 백혈구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런 염증을 또 악화시키고 뭐 이런 아주 악순환을 그리는 그런 모양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경화반 그걸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그런 제시됐던 모델들은 아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기보다는 사실 이때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염증 반응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서 하는 게 세균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혈관벽이나 이런 데 염증 반응이 과발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기존에 있던 경화반이 어느 정도 생겨 있던 것이 불안정화되면서 더 심화돼서 뭐 터진 변화가 되는 거에 원인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뇌동맥류 관련된 거, 뇌동맥류는 또 익숙하지 않은 질환이실 텐데요. 또 찾아오셨어요. 예. 교수님 도움으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뇌동맥류의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Pg라고 된 것이 피징지발리스 가장 대표적인 치주염을 이루는 세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균에 의해서 뉴트로필이나 이런 염증구들의 반응들도 변화시키고 여기 보시면 뇌동맥류 이런 처음에 이제 변화 형성에도 주변 관여를 한다.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요 다이아그램이
정상적인 분지 뇌혈관에서 뇌 동맥류가 그런 치주 질환을 내는 세균에 의해서 어떻게 촉발될 수 있나 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가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그 기전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발생했던 게 또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러면 낭향으로 볼록하게 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이제 무증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저런 비파열의 뇌 동맥류가 또 있다가 또 박테레미아가 일어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불안정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커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논문에서 그 뿔룩뿔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블랩이라고 하는 거가 이 치주질환, 덴탈 인펙션이라고 그분들은 표현을 했던데요. 구강 내에 다양한 염증을 다 통칭한 거겠죠. 네, 그런 게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더라. 네, 그런 거라서 치주질환이 뇌동맥류, 특히 비파열인 상태에서도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이론적인 거는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동맥경화하고 치주질환의 관계, 그리고 우리 비파열 뇌 동맥류가 또 불안정해질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치주질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론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저도 오늘 사실 동맥류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잇몸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그 전신질환 관련된 거 할 때 제가 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감염증에 걸렸을 때도 이제 건강한 잇몸인 사람과 아니면 치주질환이 심한 사람의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사망 가능성에 있어서도 건강한 잇몸일 경우가 훨씬 결과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89% 정도 사망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환자실이나 호흡 보조기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경우가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잇몸인 사람이 한 70% 이상 작았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순히 그냥 복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군요. 지금 최근에 발표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제 몸의 전신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뭐 동맥류뿐만 아니라 치주 질환을 잘 관리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하나 저희 학회에서 이제 저희 최근에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었습니다.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3월 24일을 맞아서 324 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324. 그래서 뭐냐면 3은 3분 이상 칫솔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을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닦아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는 1년에 2번 스케일링. 아주 건강하고 관리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질환이 진행되는 걸 빨리 찾고 예방 목적으로 있어서는 한 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주 스케일링을 하셔서 관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칫솔질을 할 때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 결국은 치아 사이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치아 사이사이는 일반 칫솔만 써서는 절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보다 꼼꼼하게 닦아야지만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잇몸 질환이 점차 진행될 때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이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올바른 칫솔질 습관, 예방과 조기 치료 이 두 가지로서 건강한 잇몸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다른 전신질환 또는 동맥류 이런 거의 진행도 막을 수 있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구강 건강, 특히 그 치주 질환하고 우리 전신 질환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히나 비파열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수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2, 4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 관리 잘 함으로써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특히나 항상 우리 걱정거리인 뇌동맥류도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이 되었는데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김수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